이슈토크입니다. 오는 8월 27일 개최되는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전과 치유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시아 단편영화의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해마다 새롭게 관객들과 만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민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어떤 소식들로 꾸려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덧 37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요, 1980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는 어떤 영화 문화가 좀 불모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당시에 영화인들이 부산의 어떤 영화 문화에 어떤 씨를 뿌려보자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한국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에 그 어떤 지평을 확장을 해서 부산 아시아 단편영화제로 좀 확대 개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0년부터는 부산 국제단편영화제로 이제 거듭나면서 전 세계 단편영화의 어떤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발전을 해왔군요. 한국 단편 영화제였다가 부산 아시아였다가 이제 부산 국제로 네, 맞습니다. 이제 해마다 확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뭐 많은 영화제나 축제, 공연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도 있었고요. 아예 미뤄진 경우도 많았는데 아마도 이번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역시 좀 진행 방식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뭐 전체적인 개념이나 어떤 영화제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은 변화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 전 세계적인 확산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네.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이제 찾아오는 해외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시는 예, 영화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외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런 해외 영화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초청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주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화의 경계를 흔들기라는 주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은 영화라는 매체가 지구상에 이제 인류사에 등장을 한 게 1895년을 기점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거의 20세기,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론 다른 타예술 장르에 비해서는 좀 짧은 젊은 영화 예술 장르지만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 특히 80년대 이후에 ICT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또 미디어 간의 어떤 경계들이 무너지고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통적인 영화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뭔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들 또 새로운 어떤 틀에서 상영되고 수용되고 창작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영화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해 테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미래를 그러니까 생각한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올해 진행되는지도 참 궁금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도 또 찾아오실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까? 네,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섹션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영화제에서 올해 상영되는 전체 총 상영작 수는요. 한 140개국에서 출품이 된 한 146편의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46편의 영화들 중에는 경쟁 부문에서 상영이 되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초청 프로그램에서 상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해마다 어떤 한 국가를 선정을 해서 그 국가의 영화 문화와 단편 영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빈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벨기에를 주빈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벨기에 감독들이 부산에 와서 벨기에의 어떤 고유한 영화 문화를 좀 전달하고 관객들과 공유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못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 영화
좀 특화해서 아시아 쇼츠라는, 그러니까 아시아 단편 영화에 특화된 네. 프로그램도 또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부산에서는 해외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만든 단편 영화들을 또 모아서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경쟁 부문은 뭐 저희의 메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올해도 전 세계 한 110개국 이상에서 네. 2,752편이 출품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 경쟁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3,000편 정도가 본선 부문에 예선 부분에 출품을 했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이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방금 뭐 섹션별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영이 된다,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조금 구체적으로 오신 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이런 정보는 좀 알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섹션이나 또 작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저희 올해 또 처음 시도하는 어떤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어떤 공모를 통해서 개막작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개막작 제작 지원에서 선정이 된 그 감독의 작품이 완성이 됐고요. 그것을 저희 영화제 개막식 때 개막작으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국제 단편영화제가 제작 지원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쟁 부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대중분들이 좀 보실 만한 추천을 드리자면, 물론 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예. 커튼콜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년도에 전 세계 유수 영화제들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네네. 섹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에 계셔도 전 세계 어떤 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또 영화의 특징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영화로 보면 그 부분을 또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개막작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개막식이랑 폐막식이 온라인으로 제가 동시 생중계된다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혹시나 만약에 그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근데 상업 영화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장편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편 영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단편 영화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조금은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편 영화와 비교했을 때 단편 영화에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영화의 탄생은 당연히 단편 영화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러닝타임이 길어지고 어떤 극장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규격화된 장편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생긴 거죠. 예. 하지만 단편 영화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요, 그런 규격화되어 있는 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분짜리 영화부터 50분짜리 영화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길이, 그다음에 물론 6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60분을 넘으면 이제 장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60분 안에서는 러닝타임부터 시작해서 규격, 포맷, 그다음에 형식, 그다음에 내용,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단편 영화의 어떤 매력이고요. 네. 또 삶의 어떤 한 단면, 또 특히 현실적인 어떤 우리 세상과 삶에 대한 시선을 짧지만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분부터 50분까지 예, 안에서 59분까지죠.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군요. 예. 근데 이게 짧게 어떻게든 압축을 해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보면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것 자체, 또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심오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 영화들을 제작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다 보니 이번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참석하셔서 단편 영화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을 담았구나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의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영화제가 진행이 돼도 좌석수를 뭐 3분의 1로 줄인다든지 뭐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위해서 좀 어떤 방법들을 마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영화제를 원래는 4월 말에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이제 8월 말로 연기를 하면서 그간의 어떤 코로나19 상황을, 그 추이를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영화의 전당, 저희 이제 주요 상영관인 영화의 전당 측과 방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전당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저희 영화제에서도 준수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별도의 방역 담당
스텝들을 구성을 해서 전혀 안전에 문제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방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석해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야경과 함께 즐기는 삼복도로 옥상 달빛 극장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전에 일단 이게 왜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발상에서 시작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2014년에 부산이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그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에 신청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단편영화제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편영화제가 해볼 수 있는 이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에 어떤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영화를 통한 도시 재생 그리고 또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권의 확산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편 상업 영화는 사실은 러닝타임도 길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하지만 네. 단편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또 수상을 했던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극장을 찾아가기 쉽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올해까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삼복도로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죠. 네. 부산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상설 상영관에서 주로 야외 상영관입니다. 네네네. 물론 극장은 아니지만 저희 자체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상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게 찾아가는 달빛 극장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모든 프로그래밍과 시설과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가서 영화 상영을 해드리고 토론도 하고 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7월 한 달 동안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그렇군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상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다 무료 상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료 상영이 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영화에 목말라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꼭 신청을 하셔서 같이 이런 문화를 공유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지금까지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 37년 동안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의 시기들을 거쳐왔고요. 물론 때로는 힘든 시기도 있었고 때로는 또 발전적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2017년 12월에 국내 영화제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인지도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해외 감독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도 강화가 되고 또 국내 젊은 단편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확장이 됐습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영화제를 운영한다는 이 어떤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 스태프들의 전문성, 그 다음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확보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민간화를 완전히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적인 민간 단체로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전의 어떤 흐름에 있는데 아직은 현실적인 재정이나 어떤 인력이나 그런 전문성에 대한 확보가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부산에는 또 이런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굵직한 영화제도 있지만 좀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영화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제 일각에서는 영화제가 이렇게 좀 우후죽순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러면 뭐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와 함께 발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제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교하기, 뭐 정확히 어떤 맥락이나 그 문화적인 토양이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영화의 종주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어느 동네에서든 영화제 형식의 행사들이 계속 1년 내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한국은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부산국제 단편영화제를 비롯해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여성영화제, 뭐 평화영화제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작고 특색 있는 영화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영화 문화의 일상화가 됐을 때 상승 네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영화제가 더 많이 생겨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면 또 부산이 정말 명실상부 영화의 도시로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뭐 부산하면 영화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인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실제로 그렇다면 영화를 제작하는 뭐 감독 입장이라든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동의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프로그래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매년 뭐 올해는 해외 출장을 못 갔지만 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영화제들을 이제 가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 때마다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은 부산 영화 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영화 도시라는 이미지는 확인이 되었고 네네. 저는 그거는 충분히 활용을 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의 영화 산업들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젊은 영화인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산업적인 기반, 물론 이제 그게 재정까지 포함된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다소 아직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아직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요. 부산에 살고 있지만 물론 영화제도 이렇게 많이 열리지만 실제로 참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일을 했을 때는 네네. 단편영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반 관객들, 시민 관객들이 좀 낯설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매년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고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장편은 아니고 상업영화는 아니지만 이런 영화들도 있고 가서 보니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어떤 얘기도 들었고요. 네네. 다만 아직은 뭐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일환에서 이제 예를 들면 삼복도로 옥상 달빛 극장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저희에게는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고 홍보를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당부의 한 말씀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올해 부산국제 단편영화제는 37번째 발걸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과 좀 다르게 사상 유례없는 상황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영화제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안전과 방역 원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특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축돼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는 영화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서 힐링할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개막할 때까지 또 개막하고 나서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제 8월 27일에 개최되는 제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도 최우선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단편영화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단편영화에 이런 것도 담겨 있구나. 또 각국에서 상영하는 여러 초청작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문화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